안녕하세요. 스타레아가사TV의 김영국입니다. 요즘 좀 자주 찾아뵙는 것 같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금 시간이 남는 관계로 좀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그런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1차원적이고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면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쵸? 저도 사실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뭐 어디에 가야 싸게 파는지 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 매장으로 오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 한 가지가 뭐냐?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매하시지 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제품은 구매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런 브랜드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가지 마시라는 거죠. 자,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때는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백화점에 가셔서 300만 원짜리 소파를 구매하셨다고 치면 백화점에서 30% 정도 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210만 원 정도를 업체에다 입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은 백화점이 아니면 21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조 원가가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자, 이걸 일반적인 이런 매장, 월세는 내는 매장, 이런 매장에서는 100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원가로 처분하기 위해서 제품에 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열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팔려서 뭐 빼내야 된다는 경우 등등 100만 원에 사온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에 사온 제품이지만 100만 원에 팔면 30만 원을 제외한 30%니까 그죠?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만 저한테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3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30만 원에 팔아야 원가가 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는. 똑같은 제품인데 내가 팔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 자체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15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원가가 100만 원짜리를 백화점에서 200만 원에 팔면 30%에 해당하는 그죠? 60만 원을 제외하고 140만 원만 입금을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40만 원 가지고 본사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점주나 뭐 관리하시는 분이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진율 자체가.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시중에서 보실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수입 브랜드 또는 국내 브랜드라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 정책을 펼치는 그런 브랜드들만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실예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리바트라는 브랜드가 현대라는 대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 리바트라는 상호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 현대라는 그룹에서 리바트를 인수하면서 현대백화점에 리바트를 입점을 시켰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계약 쓰니까 그죠? 백화점이라는 유통 채널이 있으니까 자사 제품이니까 자사 브랜드니까 입점을 시켰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 왜냐면 백화점 수수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진율이 안 나와요. 리바트는 저가 브랜드로 보거든요. 가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 뭐 현대백화점 울산점에 리바트가 입점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철수를 했고 지금 현재는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리바트 매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신세계 그룹에서
가사미야를 인수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현대하고는 좀 더 다르게 유통 채널이 다양해요. 현대는 백화점이라는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라는 할인존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라는 이런 특수한 쇼핑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점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유통 채널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막상 인수를 해보니까 이 백화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팝업 스토어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신세계 강남점이나 뭐 대구점,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 몰이죠, 몰. 몰은 또 백화점하고 사업부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뭐 스타필드나 뭐 이런 뭐 다른 채널에 조금씩 들어가 있죠. 자, 이게 그나마 가사미야는 어느 정도는 조금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있는 게 뭐냐면, 리바트보다는 중가 브랜드고요. 본사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리바트나 이런 브랜드, 저가 브랜드에 비해서는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운영을 해볼 만한 방법은 있다. 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사 브랜드도 백화점에 넣기 힘들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고마진 정책을 펼치는 브랜드가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들은 마진 폭이 굉장히 큰 브랜드다. 그래서 가성비만 따졌을 때는 좋지 않은 브랜드다. 두 번째, 아무리 내가 싸게 살려고 해도 수수료 매장의 경우에는 이 구조상 싸게 살 수가 없는 구조다.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고 싸게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일단 백화점에서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